저는 100% 사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무원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사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최상목의 오늘자 발언을 들어보니 저들의 전략은 이제 확실합니다. 계엄 국무회의 때는 침묵하고 사과도 안 했던 자들이 장난칩니까? 한덕수보다는 최상목이 더 좋은 카드일 수 있지만 최근 여러 번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미르재단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한동훈과 이복현은 기업 위주의 수사를, 윤석열이 재단과 최순실 위주의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뭔가 또 캐비닛이 열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 상황을 대략적으로 정확히 취재로 예측한 봉지욱 기자의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권한 대행이 되면 자기가 그냥 사퇴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100% 사퇴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권한대행 왜냐면 그게 되자마자 제일 안전하거든요, 자기한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공직에만 계속 있었던 분, 이 공무원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종특이 있잖아요, 종특.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향후에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이 안 설 때는 그건 내가 안 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냥 사퇴하면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사퇴하고 그 다음이 아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일 텐데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봉지욱 기자 말처럼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사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예를 들면 정말로 내가 열이 받아서 그때 야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했으면 그 다음 날 비상 그 12월 4일에라도 자기는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국무회의 참석한 어떤 국무위원도 11명 중에 누구도 사표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사과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사표 낸다는 말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예컨대 본인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곤란하면 사표 낸다고 하지만 그냥 소극적인 권한대행 역할만 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한덕수처럼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어떤 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그냥 자기는 소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태도를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욕먹을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헌재 재판관 임명 3명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소극적 권한대행. 근데 그 소극적인 걸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극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보복을 받을까 그런 걱정이 되면 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까 말한 대로 봉지욱 기자는 내가 이거 어떤 책임도 난 중립이다. 그러니까 나 사퇴해버린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넘겨받을 것이다. 근데 평소에 봉지욱 기자 내가 후배지만 존경하지만은 그 의견은 나는 반댈세. 왜냐면은 만약 내가 최상목이라면은 최상목이는 아직 나이도 젊습니다. 그럼요. 뭐 한 자리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그냥 물러나 버리면 다음 정권이 어디서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어쨌든 윤석열의 내란 수계의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한 자리 절대 못합니다. 이제 절대 못해. 여기서 최상목은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은 어느 한쪽을 분명히 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택하는 게 지금 만약 그냥 사퇴해버린다면은 본인은 중립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윤석열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잖아요. 네, 충격입니다. 하루빨리 이제 이들을 하나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덕수가 탄핵당한 뒤 출근 투쟁을 할 것이란 설도 돌지만 오늘 회견으로 최상목까지 덕수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때는 정말 극단적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노종면 의원의 전략대로 국무위원 대부분을 일괄로 날려버리는 것 역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변호인단에서 나와서 한덕수한테 사전에 보고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총리가 관여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적극적으로 내란을 돕는 행태를 취했다라는 걸 사실상 자백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아마 탄핵을 위한 명분이 좀 더 명확해져서 그 위기감 때문에 지금 대국민 담화를 내겠다라고 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긴급 소집이 됐는데 들어가면서 아마 탄핵안 바로 접수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접수를 하고 상정을 국회의장이 받아주면 아마 곧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김용현 쪽에서 일종의 이제 협박조로 저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제 다리 묶고 가겠다. 껴안고 그냥 농개처럼 뛰어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한덕수는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여당 쪽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치고 있는 소위 이제 친윤계라는 사람들이 말이 친윤계지 실제로는 윤석열의
윤석열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 뭐 김용현이든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그냥 쟤네는 시간 때우기를 위해서 소모품으로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당도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 쪽에서 전략을 짜는 데는 더 유리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선벌 작업이라는 거는 다음 권한대행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적일 거냐 뭐 이걸 아마 고민해야 될 겁니다. 필요한 게 결국 입법부가 키를 쥐고 있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사실상의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권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죠. 바뉴스 초반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만의 인파가 국회 앞에 모였다는 것은 이미 권력의 실질적 추가 여의도로 그 국회로 그리고 사실상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나올 거라는 것까지 다 예측하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중요한 거죠. 오늘 오후부터 그런 대응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르면 오늘은 윤두창이 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의 발언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내란 선동 행위입니다. 내란 피의자가 추가 내란 선동 행위를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알려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이들이 노리는 것은 4월 18일입니다. 기존의 두 헌재 재판관의 임기 만료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반드시 참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명백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에 매우 중요하게 관련된 것은 팩트이고 그리고 그것은 수사를 조금만 해도 밝혀질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정상적 국민이라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협조한다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나를 받아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해 정치적 논쟁으로 들어가 자신을 쉴드칠 이직과 국짐 주장을 따르는 것이고 탄핵 국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날바는 윤두창은 기본이고 한덕수가 빵에 가는 그날까지 내란 공주범으로 계속 언급할 생각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이 여전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발등에 불을 끌 생각은 없고 전례가 없다는 이하는 한가한 소리나 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극한의 무책임에 우라가 치밀고 분통이 터집니다. 내란 세력의 후한무치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떡수는 정상 참작의 기회를 걷어차버렸으니 가중 처벌은 필연이고 평생 감옥에서 콩밥을 먹으며 비참한 말년을 보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